예. 안녕하세요. 자, 8번 안에 진도를 다 나가겠습니다. 우리 문제집을 보시면, 여기 기출문제 표시가 안 되는 것은 다른 국가고시에 나왔던 문제들입니다. 좀 이상한 지문도 답을 맞힐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 되고, 기출 표시가 된 건 우리 기출 문제죠? 그러니까, 지난 12월 달에 강의를 했지만,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고요.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제일 뒤에 보시면, 부록에 전범위로 1회 때부터 10회까지 실려 있잖아. 모든 과목이 실려 있습니다. 행정법도 실려 있고 행정도 실려 있을 거야. 그럼 이건 다 풀어본 거잖아. 풀어본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하나를 틀리면 그건 꼭 챙겨갖고 시험장에 가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록에 다 실어놨습니다. 근데 공부를 편하기 위해서 해설은 바로 밑에다 달아놨어요. 해설이 뒤에 있으면 공부하기 불편하거든. 그렇죠. 자, 앞으로 돌아오세요. 그 작년 같은 거 보면 이거 풀면 시간이 좀 부족하더라고. 많이 부족한데, 그래서 안 중요한 몇 개 문제는 뺍니다. 제가 설명 필요 없는 거. 그래야 8번 안에 진도를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되도록 원칙은 다 푸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지문도 다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되신 분들은 집에서 본인이 풀고 와서 수업 시간에 설명만 듣는 것도 괜찮은데, 그럼 이제 편안하게 이렇게 좀 뒤로 좀 반 기댄 상태에서, 누운 상태에서 수업을 듣죠? 괜찮아요. 상관없어. 상관없는데, 그럴 시간이 안 될 겁니다. 안 되면은, 수업 시간에 풀 때 같이 푸는데, 틀린 걸 찾아라, 맞은 걸 찾아라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제가 약간 텀을 줄 테니까, OX를 하셔야 됩니다. OX를 하셔가지고, 지문 연구하듯이, OX 공부하듯이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문제를 풀 때, 문제 푸는 연습인데, 뭐뭐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잖아? 시험 문제에서. 지문이 5개지 않습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5개. 틀린 것 같아. 틀린 것 같아. 이게 옳은 것 같아.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러면 실제 시험장에서는 4번, 5번을 읽어보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시간 아껴 다른 거 붙여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거든. 1, 2, 3번에 집중하셔야 돼. 사람이 5번까지 집중하기 힘들어요. 저도 그랬어. 막 하다가 1번 풀고 2번, 3번 풀고 3번째 풀고 나면 끝나고 나면 점심은 뭐 먹을까? 이상하게 뜬다고. 그렇게 집중이 안 된다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기서 집중을 하셔야 돼. 여기 집중을 또 못 하신 분들은 이걸 정확히 답을 못 고르고 긴가민가 이렇게 되는 겨. 그럼 또 어떡합니까? 또 읽어보면 이게 긴가민가. 그렇죠? 아닌 것 같아. 이러면 어떻게 또 다시 읽어봐야 되잖아. 그럼 시간 다 날린다. 그래서 한 번에 끝내야 되고 제일 짜증나는 건 뭐죠? 다 틀린 것 같아. 그럼 다시 읽어야 되잖아.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절대 안 돼. 무조건 한 번 안에 쭉 내려가면 답을 고르고 나오면 바로 돌아가고 밑에 보지 말고. 그럼 이렇게 옳은 거 찾아라 그래서 3번이 옳잖아? 그러면 3번 옳은 거 그래서 옳은 거 동그라미 치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근데 시험 문제에서 다음 주 틀린 걸 찾아라 그랬거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체크를 하시나? 그럼 이제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있어요. 근데 1번이 맞는 것 같아. 그럼 여러분 어떡하죠? 동그라미 쳐요? X 쳐요? 이게 미칠 노릇이야. 이게 미칠 노릇이라고. 그래서 1번 맞는 것 같거든? 맞는 것 같으면 어떡하시라고? 동그라미. 2번도 맞는 것 같네? 그럼 동그라미. 3번은 틀린 것 같네? 이렇게. 그렇죠? 그럼 이제 정답은 3번이잖아. 저는 이렇게. 그래서 틀린 거 찾아라 그러면 옛날에 이렇게 표시를 하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똑같은 표시를 찾아내는 거지. 근데 어떻게 푸는 사람들이 있냐면 문제에서 뭐 찾아라 그랬어요? 틀린 거 찾아라 그랬잖아. 그러면 1번은 맞네? 2번 맞네? 3번 틀렸네? 이렇게 찾는 사람이 있어. 이게 무조건 정답을 동그라미 치는 사람이 있는 거야. 이해되시죠? 어떤 걸 하는 상관은 없는데 본인이 정해놔야 돼. 정해놔가지고 시험 문제에서 나는 무조건 맞는 지문은 동그라미 친다. 틀린 지문은 무조건 X 친다. 이렇게 정하셔도 되고, 이 문제에 따라서 문제가 틀린 거 찾아라 그랬으니까 이건 정답이 아니고 이게 틀렸네? 이렇게 해도 되고. 근데 그걸 안 정해놓으면 어떻게 벌어지냐면 시험 문제 제가 풀다가 헷갈려. 풀다가 이게 지금 동그라미 표시해놨는데 이것이 틀린 문제인지 맞는 문제 헷갈린다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미리 정해놓으셔야 돼. 미리 정하셔가지고 연습을 미리미리 하세요. 근데 저는 OX 문제로 하기를 이렇게 하니까 그냥 맞는 지문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틀린 거 찾아라도 맞는 거 찾아라도 상관없이 어떻게 하라고? 맞는 지문은 무조건 동그라미. 틀린 지문은 무조건 이렇게 해가지고 틀린 거 찾아라 그랬네?
요게 정답. 맞은 거 찾아라 그랬네? 뭐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서론에서는 한 문제 나오죠? 한 문제 출제되니까 별 내용이 없는데. 자, 1번에 12페이지 보시면, 민법 1번 보시면, 그 민법에 의해서는 그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에 딱 이 한 문제 나왔습니다. 진짜 이 한 문제 나왔어요. 민법에 의해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그랬죠? 1번, 민법은 사람과 장소에 상관없이 개인 상호 간의 생활관계를 기울하는 일반법이다. 맞죠? 개인 간의 관계 맞고 일반법 맞고. 2번, 민법은 상법과 마찬가지로 사법이죠. 민법은 일반 사법, 상법은 특별 사법. 실제법에 속한다. 그렇죠? 권리 의무 내용을 정하고 있는 거. 소송법이 아니라는 거죠. 형식적 민법은 실제 민법을 전부 수용하고 있지는 않다. 그렇죠. 불가능하죠. 실제 민법은 그 실제 내용이 민사관계에 관한 것이란 거고, 형식적 민법 민법전이거든. 60년 1월 1일 시행된 거. 그 안에 모든 민사관계를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전부 수용하고 있지는 않다. 맞고. 4번, 민법은 사법이므로 민법 속에는 공법적 규정이 있을 수 없다. X. 그 과태료 있잖아, 과태료. 과태료가 국가가 국민에게 부과하는 행정 질서벌이거든. 근데 민법에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과태료입니다. 제가 별말 안 하잖아요. 그 오른쪽 해설에 다 내용이 있다는 소리야. 근데 쓰라 그러면 내용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해설을 봐볼까요? 민법은 사법이지만 그 내용에는 97조 밑줄 벌칙, 그게 과태료입니다. 형벌을 가할 수는 없고요. 민사관계, 질서벌, 과태료 어떤 공법적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5번, 민사집행법은 실제 속한 민사집행법은 절차법이잖아. 실제 민법은 실제법이죠. 그러니까 민사집행법은 실제 민법에 안 들어갑니다. 얘는 절차법입니다. 민사집행법은 경매에 관한 법입니다. 경매를 네 글자로 민사집행이라 그래요. 2번,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대륙법계 그 유럽 대륙 말하는 거죠. 성문법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판례 법원성을 부정한다. 맞는 문제. 영미법계에서는 판례 법원성을 인정하는데 대륙법계는 부정하죠. 불법주의는 그 영미법계 법의 진화가 보다 불법주의는 어떤 국 말하죠? 불법법을 중요시 여기는 국가죠. 불법은 이제 관습법, 조리, 판례를 말하는 건데 불법주의에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은 판례거든요. 근데 판례는 생각만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이하다. 법이 발전하는 게. 법을 바꾸는 건 어렵거든요. 근데 판례를 바꾸는 건 쉬우니까 진화가 보다 용이하다. 맞는 문장. 3번이 중요한 문장이죠. 유럽 대륙 성문법주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성문법주의는 성문법을 주된 법원으로 인정하는 국가인데 불법을 인정해요, 부정해요? 인정합니다. 그래서 관습법도 인정하고 조리도 인정합니다. 근데 판례는 인정 안 해. 불법이 크게 세 가지인데 판례법이란 건 주로 인정 안 한다고 1번서 그랬잖아요. 1번, 3번 묶으세요. 1번, 3번이 같은 문장이에요. 불법을 인정하긴 하는데 뭐는 인정 안 한다고? 판례의 법원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4번, 성문법주의는 법질서가 법을 딱 그거 인터넷에 모바일 핸드폰에 쳐보면 나오잖아. 국민들이 법질서, 그러니까 법을 둘러싼 생활관계를 법질서라 그래. 안정적이죠? 무엇이 법인지를 모든 국민이 알 수가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더 그래. 여러분이 보는 저 대법원 종합법률 그 정보라는 그 사이트가 있거든. 판사도 똑같이 봐요. 판사라고 이상한 거 본 게 아니라 원래 그 판사를 위해서 만든 건데 공개를 한 거거든. 그래서 그 판사가 보는 자료랑 여러분이 보는 자료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법을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불법주의는 뭐가 문제죠? 판례가 중요한 법원인데 국민이 판례를 알기가 힘들어. 다 읽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정이 어렵다. 그래서 불법주의는 변호사가 많다 그랬죠? 네. 미국 변호사가 30만이가 된다 그러잖아. 30만이가 300만이가 엄청 많아. 불법주의는 법질서가 유동적이지 못하고 틀렸지. 법질서가 유동적이죠. 쉽게 바뀌죠. 유동적인 말은 쉽게 변한다는 소리입니다. 구주다 타당성을 제어하는 게 아니라 구주다 타당성을 기여하는 거죠.
판사가 생각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 성문법주의가 그 유동적이지 못해가지고 타당성을 제외하는 거죠. 5번은 그 불법주의를 성문법주의로 바꿔놓으면 맞는 문장이 되겠죠. 3번 우리나라는 성문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해가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성문법주의는 불법주의에 비해서 법의 통일 정책이 용이하다. 맞고 성문법주의는 불법주의보다 법의 안정성에서 확장적이다. 맞고 성문법주의는 불법주의보다 법의 경제가 그렇죠? 4번 성문법주의는 불법주의보다 사회사정 변동에 적응하기 어렵다죠. 유동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어렵다. 4번이 틀렸습니다. 5번 성문법주의는 판례 법원성으로 부정되는 게 일반적이다. 맞고 4번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죠. 성문법주의는 법질서가 유동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구체적 타당성을 제외할 수 있다. 맞고 성문법주의 국가에서는 불법을 법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X 인정합니다. 다만 판례를 법원으로 인정 안 한다 그랬죠. 불법주의는 법의 통일 정비가 곤란하다. 중구난방이죠. 판례를 통일 정비를 하려면 체계적으로 법을 만드는 게 좋잖아. 근데 불법주의는 판례를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통일 정비가 좀 곤란하죠. 뭐가 법인지를 국민이 알기도 힘들으니까 여기 중구난방인 거죠. 성법주의는 법질서가 안정적인 반면에 불법주의는 법질서 안정이 어렵다. 맞고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판례 법원성을 뭐한다? 부정한다. 맞고 계속 반복되는 지문들이 있죠. 그것도 좀 봐두시고 5번 민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 중으로 옳지 않아. 이 정도 수준이 딱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수준인데 5번 같은 문제 내용이 좋아요. 자, 첫 번째 대법원이 규정한 대법원 규칙이라 그러거든요. 대법원 규칙, 부동산 등기법 시행 규칙이라든가 공탁법 시행 규칙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것도 민사에 관한 것이 법원이 될 수 있나요? 예. 그 규칙은 국회가 만든 건 아니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성문법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관습은 그 법규범이 아니죠. 그래서 법원이 안 됩니다. 관습법이 되는 거지 사실은 관습은 안 돼요. 맞고 3번도 중요한 문장이죠. 상급법원의 재판의 판단은요. 유사한 장래 다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법적으로 하급심을 기각한다. 틀렸어. 판례는 법원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건을 재판할 때는 기소하지 않아요. 언제 어떤 사건을 기소하는 거죠? 당해 사건 또는 해당 사건. 당해 사건에서는 판례가 따라야죠. 대법원서 파기 환송되면은 그 고등법원으로 사건이 돌아오거든요. 그 사건에서는 따라야 되지만 장래 다른 사건에서 기소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사실상 그 하급심을 압박하긴 하는데 법적으로 기소하는 건 아니에요. 1조에서 법률은 형식적 법률은 국회에서 만든 걸 말하는 거거든요. 거기 한정하지 않고 뭘 말한다? 성문법원 전체 통칭은 이렇게 두루두루 이렇게 묶어서 말한다는 거죠. 한꺼번에. 여러분 가치관이 바뀌어가지고 옛날에 관습법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무효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무효가 되면 더 이상 관습법이 없는 거죠? 그럼 관습법에서 규율됐던 영역은 어디로 보충되는가? 세 번째, 조리로. 그래서 옛날에는 남자 성년만 종중 구성이 되는 게 우리 관습법이었는데 그걸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이 유언이라 그러는 바람에 그 다음에 이제 남녀 모두가 되는 게 조리라 그랬습니다. 성년 남녀 모두 조리. 그런 관습법이 아니라 조리. 5분이 좋은 문제입니다. 한 문제만 풀으면 5분이죠. 그 다음에 6번은 우리 기출문제니까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제가 굳이 설명드릴 이유도 없고 7번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8번은 작년 작년이 안 지난다. 8번도 여러분이 풀어보시고요. 넘기셔서 9번도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선생님 이렇게 막 건너뛰면은 진도가 빨리 끝날 것 같은데 안 끝납니다. 작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풀었는데 간신히 8번 안에 끝났어요. 기출문제 아닌 것만 풀어도 그래서 그전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전에 기출문제 따라할 때는 절반씩 풀었거든. 기출문제 절반 이거 절반 풀어가지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작년부터는 이제 기출문제를 강의를 따로 했기 때문에 기출문제는 안 푸는 거죠.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풉니다. 10번
민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민법 1조에 따르면 관습법은 법률에 대해서 무슨 요력이다? 보충적 맞죠?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보충적인 거죠. 민사문제에 대해서 법률, 관습법, 조리 맞죠? 우리나라 이 순서대로 인정하죠. 여기서 법률은 국회에서 통과된 성문의 법률만을 의미한다. X. 성문법 전체를 통칭한다. 관습법은 법원이 직권조사한다. 맞죠? 관습법, 법원, 직권조사. 법이니까. 5번 판례는요. 관습법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적 효력이 있다 그랬죠. 사실관습 동그라미. 그건 단순한 관행이라 그랬죠. 그래서 양지를 구별합니다. 자, 밑줄 어디다 치시면 되냐면 판례는 제일 마지막에 양자를 개념상 구별하고 있다. 11번 다음 중 민법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예를 대통령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얘는 명령인데 국회가 만든 것도 아닌데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요. 헌법의 규정이 나와가지고 그 내용도 뭐에 관한 것이면 민사에 관한 것이면 법률 당연히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금융실명제를 부동산 재정경제명령으로 했어요. 법으로 한 게 아니라. 예전에 국제조약 우리가 가입하면 국제조약이고요. 우리는 가입 안 했는데 다른 나라들 다 가입한 거 있죠. 그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라 그래. 그 전문 용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영어를 번역한 전문 용어입니다. 가입했으면 조약, 안 했으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우리나라가 가입 안 한 국제 조약이 몇 개 있어요. 그런 것들 당연히 뭐에 관한 것이라면 민사에 관한 것이라면 법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무 FTA 조약도 법원이 된다니까. 그래서 재판할 때 참고합니다. 대법원 규칙은 민사에 관한 것이라도 법원이 될 수 없어. 틀렸죠? 다 될 수 있고. 4번 빨간 줄. 헌법재판소는 결정이라 그러거든요. 헌재 결정 이렇게 말하는데 위헌 결정, 합헌 결정 이런 거 있잖아. 그 민사에 관한 거라도 법원이 될 수 없다? 있어. 근데 얘는 웃긴 게 뭐냐면 정확히 말하면 헌재 위헌 결정을 말하는 거거든. 그럼 위헌 결정이 되면 더 이상 그 조문은 없는 거죠. 그럼 선생님 법원이라는 것은 조문을 적용하는 건데 얘는 위헌받으면 조문이 없잖아요. 조문이 없다는 측면에서 법원이 된다는 거야. 적용 안 한다는 측면에서. 이해되셨죠? 좀 개념은 조금 다른 거지. 위헌 결정 받으면 그냥 화이트로 지우면 됩니다. 그 측면에서는 법원이 된다는 거죠. 4번 잘 알아두세요. 헌재 결정. 선생님 대법원 판례는 법원이 아니라 그렇지. 대법원 판례하고 헌재 결정은 달라. 왜 헌재 결정은 여러분 이 법원이 될 수 있죠. 헌재에서 위헌 결정 받으면은 국가기관과 모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는 조문이 있어. 조문이 아예. 그래서 헌재 결정은 달라요. 헌재 결정은 법원이 됩니다. 관습법도 민법의 법원이며 판례가 인정한 관습법상 권리로서는 분묘 규칙권 있다 그랬죠? 관습법상 법정 이것도 있죠. 얘는 관습상 또는 관습법상 같은 표현입니다. 원천권은 없어. 원천권 틀렸습니다. 원천권 X. 중계동에서 땅 파다가 원천이 튀어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땅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땅에서 원천권만 튀어서 물권천을 팔고 싶어 했어. 원천 개발권이 아니라 채권으로 팔 수는 있지. 근데 물권으로 팔래가 안 된다 그래서 원천도 뭐에 불과해? 지하소에 불과하잖아. 지하소는 토지 일부거든. 네가 원천을 팔려면 토지를 팔으라 그랬지. 토지에서 원천만 따로 띄어서 팔기는 힘들다 그랬습니다. 판사님 관습상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없다고 판례가 말해줬어. 원천권 X. 5번 틀렸습니다. 12번이 작년 기출문제인데 이건 제가 풀겠습니다. 민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자, 1번 헌법에서 체결 공포된 민사에 관한 조약은 법원이 될 수 있다. 맞죠? 2번 3번 먼저 할게요. 관습법의 존재는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한다. 맞죠? 4번 사실은 관습은 법원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 효력이 틀렸죠? 관습법이 법원인 거지 사실은 법원이 아니라 그랬죠. 공동선주와 선거법원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 구별 없이 성립이 되면 당연히 종중 구성이 된다는 것이 뭐에 합당하다고? 조리. 관습법 아니야. 성년 남녀 모두가 종중 구성이 되는 것은 조리입니다. 우리나라 관습법은 남자만 되는 거거든. 성년 남자만. 근데 그게 유언 판결 유언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제 관습법은 없는 거고.
그럼 이제 가슴에 손 얹고 생각했을 때 남녀 모두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성년, 어린애들은 안 돼요. 성년 남녀 모두가 종종 구성이 된다는 것이 조리가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문제 낼 때는 정답을 4번이라 그랬어요. 근데 문제가 오면 2번이 문제가 됐어. 2번 빨간펜. 이런 관습법을 헌법재판소가 위헌 법률 심판의 대상이 될까 안 될까 이게? 여러분 위헌 법률이 있잖아. 이 법률이 관습법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그게 문제가 됐거든. 근데 여러분 헌재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 위헌 법률은 국회가 만든 법률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법률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은 다 들어간다 그 말을 해. 그러니까 관습법도 들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관습법은 헌법재판소 위헌 법률 심판 대상이 아니다. 2번 질문이 어떻게 된다고? 틀린 문장이 돼. 자, 다시 정리하시면 관습법이 위헌 법률 심판 대상이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됐거든. 관습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법률 심판의 대상이 될 거냐 이렇게 된 거야. 관습법에 어떻게 말할까? 대법원은 안 된다 그래. 대법원은 부정합니다. 우리나라 대법원 뭐라 그러냐면 관습법은 법원이 직접 판단하겠다 그래. 관습법은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 하겠다고? 우리가 직접 판단하겠다 그래가지고 그게 맞는지는 시험에 나온 적도 있었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나왔거든. 관습법이 헌법에 위반될 때는 법원이 직접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그게 맞는 문장으로 시험에 나왔다고. 근데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가 아니래. 니들 틀렸다 그랬어. 그래서 뭐 하겠다고? 판단하겠다 그런 거야. 헌재가 직접 말했어.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두 개의 어떤 입장이 서로 달라진 거야. 우리는 어떻게 풀어야 돼, 여러분? 그 가로 안에서 다투면서 판례에 따라 풀으라 그랬잖아. 근데 보통 그 판례가 대법원 판단을 말하는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 결정했으면 그것도 참고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그전에는 이렇게 계속 시험에 나온 거야. 안 돼. 대법원 입장에 따라서. 그럼 이번 문장이 어떻게 되는 거야? 맞는 문장이 되잖아. 그래서 이번에 작년에 시험 문제 내신 분도 2번을 맞는 문장으로 하고 4번을 딱 정답으로 낸 거지. 근데 누가 안티를 걸었어. 헌법 공부한 친구들이. 헌법재판소는 된다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급 당황하면서 실제 된다 그러거든. 그래서 미안하다. 복수 정답. 그래서 2번도 틀린 문장으로. 이게 작년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헌재 결정을 우선해서 정답을 해준 거야. 앞으로는 안 나오지, 절대 이제. 왜? 한번 문제 생겼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푸셔야 돼, 여러분. 시험 문제 또 나오잖아. 어떻게 하셔야 돼, 일단? 이걸 우선시 하자고. 왜냐면, 이게 헌법 이야기잖아. 그럼 이걸 좀 우선시 해가지고, 일단 여기에 따라 푸시면 돼. 이해되셨죠? 그럼 만약에 근데 문제 내신 분이 또 이걸 정답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 또 복수 정답 되겠지, 뭐. 이해되셨죠? 또 복수 정답 될 거야.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요즘에 낼 때는. 헌법에서는 당연히 된다 그래요. 이런 사안이었어. 어떤 사안이었냐면, 판례가 여러 개 재밌는 게 있어. 이거 위헌이라고, 관습법 위헌이라고 법원에 넣었더니 법원이 안 된대. 자기가 합헌이래. 원래 위헌이라 그러면 헌법재판소에 제청을 해줘야 되거든. 재판을 멈추고 헌재에다 보내가지고 위헌 여부를 심판해달라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 법원은 뭐라 그랬어? 이거 안 된다 그랬잖아. 자기 직접 판단할 수 있다 그랬잖아. 자기가 합헌이라서 안 해줬다고.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이렇게 법원이 위헌 심판 제청을 안 해주잖아. 그럼 여러분 스스로 헌재에 찾아갈 수가 있어. 그걸 위헌심사 헌법소원이라고 그러거든. 법원에서 이거 합헌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제청 안 해주네요. 그래서 제가 헌법소원 제기하면 왔더니 대법원 헌재 받아줘. 왜 법원이 이걸 안 해주지? 하면 미친놈들이네. 그래서 받아준다니까. 그래서 싸움이 시작된 거야. 이해되셨죠? 입장이 다릅니다. 여러분 여기에 따라 알아두세요. 헌재에 따라서. 그리고 이렇게 나오면은 다른 지문도 좀 보면서 상대적으로 푸시면 돼. 문제 낸 사람이 실수할 때가 많아. 민법 교수는 헌법 모르거든. 해설 보세요. 그 판례 실어놨죠? 이 사건 관습법은 실질적으로 뭐다? 법률이다. 그러면 위헌물 심판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게 헌재의 입장이야. 헌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위헌 법률의 법률은 국회가 만든 법률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 법률과 동등한 효력이 있으면 다 된다 그랬거든. 그러면 이 관습법이 법률과 같은 효력이 있으면 당연히 뭐 되는다고? 위헌물 심판 대상이 되는 거지. 무려 9년 전에 말을 했어. 9년 전에. 근데 계속 민법 교수님 무시하다가 올해 이제 문제 사단이 난 거죠. 그래서 복수정 인정했습니다. 뭐 문제 수준은 똑같죠. 그거 하나 빼놓고. 자, 넘기세요. 13번.
다음 점 판례에 의해서 확인된 관습법이다. 관습법상 제도가 아니고 정답 2번이네. 지역구는 민법상 제도잖아요. 나머지는 관습법은 사용할 것이 분명하지. 그래서 분묘 기준권, 명인 방법, 동선 양도담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당연히 관습법 인정한 거지만 지역구는 민법에 나오잖아. 그러니까 정답 2번입니다. 이건 허접 같은 문제죠. 이런 건 다시 나올 수도 없어요. 요즘 트렌드 안 맞아. 14번. 요 정도 수준은 나올 겁니다, 여러분. 14번처럼. 문제 길어지는 거야. 그럼 1, 2, 3번에 집중하라 그랬죠? 항상 1, 2, 3번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중 관습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관습법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존재가 확인되므로 여기까지 맞아요. 관습법의 성립 시기는 법원의 판결에서 관습법의 존재를 인정하는 때에 관습법으로 성립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X. 여러분 관습법 성립 시기는 언제라 그랬어? 법적 확신시. 그렇죠? 판결을 확인만 해주는 거라 그랬잖아. 법적 확신시로 소급합니다. 기억나시죠? 제가 뭐 하면서 이런 예를 들었죠? 롯데 사직구장에서 파울볼이 날라오면은 파울볼은 누가 소유권을 갖게 되죠? 여러분 그거 진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고. 야구는 파울볼을 수거 안 하죠. 야구는 수거 안 해. 야구는 한 경기에 그 공을 몇백 개를 써요. 쌓아놓고 쓰거든. 그리고 그 경기 끝나잖아. 다시 안 써. 안 쓰고 그 공은 또 이렇게 애들 중고등학교 야구부에 갖다 주거든. 그러니까 야구 입장에서는 굳이 수거할 이유가 없는 거라고. 그렇죠. 그 누가 임자야? 파울 주둔 사람 거야? 그게 법에 나와 있어? 어느 법에 그런 데 있어? 그럼 KBO 규약이라는 게 있잖아. 그게 자치법이 될 거라고. 근데 KBO 규약에도 파울볼의 소유권의 내용이 없다 그럽시다. 실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럼 보통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주운 사람이 갖는다 생각하죠. 왜? 포기했으니까 무주물이잖아. 그럼 무주물 선점이니까 주운 사람이 선점 민법 규정에서 소유권을 취득 될 걸 생각하고 있다고. 근데 부산구장에서는 어떻게 한다고? 주운 사람을 갖는 게 아니라 주운 사람이 애를 준단 말이야. 줄을 서면 애를 줘. 이렇게 준다고. 나는 주기 싫은 거야. 그래서 안 줬더니 줄 선 애들이 막 와갖고 달라는 겨. 안 줬어. 왜 그런 게 어딨냐고. 주운 사람. 너는 무주물 선점이 뭔도 모르냐? 막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죠? 근데 걔가 나한테 소송을 한 거지. 그래서 야구공 인도 소송을 한 거죠. 판사가 어떻게 한다고요? 보니까 부산구장에서는 2002년도부터는 그런 관습법이 있었던 것 같아. 법적시 있었던 것 같아. 그럼 판결은 언제 내렸어? 2023년. 그럼 언제부터 있는 거라고? 2002년부터. 그러니까 판결 내린 때가 아니라 언제라고? 법적 확신시로 소급한다니까. 판결 내린 때가 아닙니다. 일본이 굉장히 그래서 일본의 정답이 나오면 다시 볼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1, 2, 3번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헌재 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를 기속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정 내용이 민사에 관한 것이면 당연히 법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적용 안 한다는 측면에서 법원이 된다는 거예요. 좀 웃긴 거죠. 여러분 성모법하고 관습법의 싸움이 난 거죠. 성모법도 있고 관습법도 있는 거하고 누가 이기는 거죠? 관습법은 보충적 효력이잖아. 그러니까 성모법이 있으면 관습법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건 다수설인데 소설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어. 변경적 효력설은 소수설이야. 다수설은 무슨 효력설이라고? 보충적 효력설이기 때문에 성모법이 있으면은 관습법은 효력이 없어. 관습법은 보충적인 거니까. 근데 소수설은 무슨 설이라고? 변경적 효력설은 무슨 말이냐면은 관습법하고 성문법이 효력이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구관습법을 또는 구성모법을 새로운 관습법, 새로운 성모법으로 뭐 할 수 있다? 변경할 수 있다. 그렇게 본 학설이거든. 그럼 그 사람들에 따르면 관습법도 있고 성모법도 있으면 효력이 똑같다 그랬잖아. 그럼 누가 이기는 거야? 신법이 구법이 우선한다. 그 원칙에 따라가. 그래서 2번, 3번이 맞는 문장이에요. 신법은 구법이 우선한다. 새로운 법이 이긴다는 거지. 새로운 게 관습법이 이기는 거고, 새로운 법이 성모법이 이기는 거고. 예전에 이게 여러분 사법시험 문제인데 뭐라고 나왔냐면은 특별법은 일반법이 우선한다는 원칙이 한다. 아니야.
관습법하고 성문법이 특별법 일반 그런 관계 있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신법 우선 원칙이라 그래. 신법은 구법이 우선한 원칙이 너무 길잖아. 그래서 신법 동그라미 우선 동그라미 원칙은 신법 우선 원칙이라 그럽니다. 어느 학설에 따를 때? 변경적 교역설에 따를 때. 소수설이 다수설은 보충적 교역설에 따르면 신법 우선 원칙에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다수설에 따르면 성문법이 있으면 관습법은 무효야. 무효. 4번 기존의 관습법이 사회를 지배하는 기본적 이념이 바뀌어가지고 관습법을 적용해야 할 현재 시점에서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으면 무효죠? 더 이상 효력이 없다. 효력이 부정된다면 무효란 소리야. 지금부터 무효다. 판례는 관습법 끝에 개념성 뭐한다? 구별한다. 저 봤던 문장이죠. 그래서 1번하고 1번, 3번 정도 체크해놓고 보시면 되겠네요. 여러분 1번이 틀린 문장이잖아. 그럼 해설에 1번에 맞는 문장이 있겠죠? 오른쪽 해설 봐봐. 당연히 있을 거 아니야. 오른쪽 해설 볼까요? 관습법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존재가 확인되지만 성식은 언제라고? 법적 확실한 얼대로 소급한다. 그냥 무조건 필기하려고 그러지 말고 슬쩍 보시면 다 있어. 틀린 문장. 틀린 문장이 있으면 맞는 문장 고쳐놨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15번도 마찬가지고요. 관습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여러분 상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다고? 상법 1조에 어떻게 적용이 되어 있냐면 상법의 규정이 없잖아요. 그럼 민법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일단 어디를 거쳐가? 상관습법이 먼저 갑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상법에서는 이게 성문법이잖아. 그 민법서는 민법의 규정이 어디로 가면 관습법으로 가죠. 상법서는 어디를 거쳐간다고? 상관습법을 거쳐가. 여기를 거쳐가고 이게 없어 어디로 간다고? 민법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관습법이 이 성문법을 이기는 거죠. 그 순서도 돼 있어요. 그래서 상사에 대해서는 상관습법이 민법에 뭐한다? 우선하다. 맞는 문장입니다. 2번 관습법은 법원으로서 법령이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법칙의 효력이 있다. 맞고요. 관습법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회생활 규범이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는 것은 밑줄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 알아두세요. 예전에는 관행의 법적 확신이 되어지면 관습법이 된다 그랬는데 지금은 그 관습법이 정당하고 합리적이 한다는 거야. 이상한 관습도 있을 거 아니야. 이상한 관습은 인정 안 하겠다는 거야. (4번) 관습법은 그 존재를 당사자가 주장 입장 아니지 법원이 직권 확정한다. 4번 틀렸죠. 그리고 해설 보시면 그 문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동산양도담보가 전형적인 관습법 인정한 겁니다. 동산양도 밀링머신 같은 거 맡기고 돈 빌려 쓰는 거. 자 16번 17번 다 관습법 문제고 여러분들 풀어보시고 넘기셔서 18번도 근대 민법 원리에 관한 유일한 기출 문제입니다. 88 올림픽 이전에 나왔던 시험 문제일 겁니다. 88 올림픽 이전에. 다음 중 근대 3대 원칙이 뭐죠? 3대 원칙이 뭐였지? 첫 번째가 뭐야? 소유권 절대. 그 소유권 절대가 다른 말로 뭡니까? 사유재산권 존중. 3번 5번은 같은 이야기야. 3번 5번 묶어보실래요? 소유권 절대나 사유재산권 존중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사유재산권 존중이 안 이쁘잖아. 그래서 소유권 절대로 여러분 이제 근대 민법이 제일 먼저 만드는 게 나폴레옹이 만든 1804년도 프랑스 민법이거든요. 프랑스 민법은 프랑스 혁명은 부르주아가 이렇게 혁명이잖아. 부르주아가 제일 중요시 여겼던 게 뭐야? 자신의 재산권을 건들지 말라는 거잖아. 그래서 첫 번째 조칙이 소유권 절대야. 내 재산권 함부로 건들지 말라 그래서. 두 번째 조칙이 뭐였죠? 소유권 사적 자치. 우리끼리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다른 말로 계약 자유. 사적 자치, 계약 자유는 또 같은 이야기야. 이해되셨죠? 세 번째 조칙이 뭡니까? 과실 책임. 잘못 없으면 책임 안 지겠다. 이게 3대 원칙이고 권리남용 금지는요. 근대 민법에는 없었어. 100년이 지나가지고 18세기에 들어와가지고 근대 민법이 3대 원리에 따른 게 너무나 피해가 많다 보니까 등장한 거죠. 수정 원리로서 권리남용, 신의치 이런 것들, 거래 안정, 그 다음 수정 원리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해설이 있겠죠? 해설 봐보세요. 근대 민법의 3대 원칙은 소유권 절대, 사적 자치, 과실 책임 세 가지입니다. 수정 원리라는 그 권리남용 수정 원리.
그 당시에는 여러분 뭐지? 막 16시간씩 노동하고 그랬거든. 18시간. 여러분 그 처음 때 눈물 나긴 하더라고. 그 처음에 이제 우리나라 근대 만들어주고 영국이 산업혁명을 했잖아요. 근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인터넷 뭐가 나왔었냐면 영국에 런던에 막 5층짜리 삐집집 빌딩이 있고 지하철이 다니는데 그때 우리나라 모습하고 비교해 주는 거야. 우리나라 모습 비교해. 와 눈물 나더라고. 지하철이 다녀. 근데 우리나라는 이거 타고 다니는 거야. 저쪽 지하철 타고 다니는. 근데 그건 도시는 발전했잖아. 근데 얼마나 사람들이 비참하게 살았냐면은 그 월세가 비싸서 잠을 잘 수가 없어. 집을. 그럼 어디 가세요, 여러분? 그 어떤 그 여관 같은 데 갔더니 줄이 이렇게 있어, 줄에. 그럼 사람이 누워자는 게 줄에 겉어서 이렇게 걸치고 자. 좀 돈이 많아서 어떻게 다녀? 관에 들어가자. 이렇게. 관이 짜져 있어. 그렇게 살았다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문제가 심각해. 그래서 생각을 바꾼 거야. 그래서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도 인정하고, 거리안전, 신의치, 권리의 문제 그때 나온 겁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줄에 거쳐서 잡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수정 원리입니다. 그게 3돈칙이 아니라 3돈칙으로 수정한 원리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밑에 19번도 유일한 문제죠? 지금까지 나왔던 것 중에서 앞으로 나오지도 않아요. 자, 읽어볼게요. 효력 미치는 범위, 시간적 효력, 장소적 그런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민법 있잖아요. 1번이 재밌는 문장인데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시행일 전의 사항에 대해서 이를 적용. 시행일 전에 적용하는 걸 소급이라 그러거든. 지금 법을 만들어서 과거의 사항을 규율하겠다는 거잖아. 근데 원래 이런 법은 소급하면 안 됩니다. 법의 대원칙이 소급표 금지야. 형법에도 그런 말 나오는데 형법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법이 소급표 금지입니다. 그래서 법에서 소급표를 인정하는 경우는 딱 하나야. 소급하는 게 이로울 때. 예를 들어 생각해봐. 행정서 공부하는 수험생들한테는 국가에서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한 달에 100만 원 장학금을 주겠대. 근데 언제부터 주겠다고? 2012년부터 공부한 사람 소급하겠대. 그러면 불만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소급하려고 그러면 이로운 것만 소급하는 거지 불리한 건 소급하시면 안 되는 거야. 이해되죠? 근데 처음에 우리나라 법을 만들 때는 소급표를 인정했어. 왜 그랬다 그랬어요? 60년 1월 이전에 법이 만들어졌는데 그 시행일 전 45년부터 60년까지는 여전히 일본 민법이 적용되고 있거든. 구민법. 지금 일본 민법이거든. 소급을 안 하면 계속 일본 민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했다고? 처음에는 인정한 거야. 처음에는 소급 인정해. 지금은 인정 안 해. 개정할 때는. 처음에 만들 때는 소급을 인정했어. 그래서 1번이 맞는 문장입니다. 1번, 2번 묶으세요. 1, 2번 한 문장이야. 다만 소급하더라도 뭘 해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미 구법에 의해서 생긴 효력을 세 글자로 뭐라 그러걸 기득권이라 그래. 기득권. 이미 취득한 권리. 그게 기득권이 나쁜 문장이 아니야. 법의 생명은 뭐냐면요. 기득권 보호도 하나의 법의 원칙이거든. 그래서 자격증 시험에 숫자를 안 늘리는 거야. 자꾸 자격증을 숫자를 많이 뽑으면 기존에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의 그 자신들의 파이가 줄어들잖아. 그래서 안 늘리는 거거든. 그래서 소급을 인정하되 뭐 했다고? 기득권은 영향을 안 미친다 그런 겁니다. 그럼 문제 없죠. 1, 2번 묶어서 알아두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민법은요 모든 한국 사람에게 적용됩니까? 그 외국에 있는 사람 적용 안 됩니까? 다 적용됩니다. 민법은 그런 게 아니라 형법도 그래. 그래서 민법 형법이든 한국 사람은 인천국제공항 빠져나갈 때 뭐 한다고? 우리나라 법전을 들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그 중앙역에 내리시면 오른쪽으로 싹 돌아가면은 그 이렇게 대마초 바 있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그 뉴스에서 대만 냄새가 쩐다고. 한국에다 가서 피워 안 피워? 피면 안 돼요. 핀 다음에 인터넷에 올린 애가 있었다니까. 그리고 가격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올렸어. 사이버 수사대에서 바로 답글 달았어. 안 내리면 수사 들어간다. 바로 내리고 튀었죠. 근데 걔가 뭐라 그러냐면 아니 왜 네덜란드에서는 대마가 합법인데 한국 경찰이 지랄하냐 그랬다고. 너는 누구야? 한국인이야. 너는 한국이냐? 네덜란드 경찰이 뭐라 하진 않겠지. 자기 나라에서 합법이니까. 근데 너는 누구야? 한국인이잖아. 우리 법이 적용됩니다. 예, 그런 거야. 그래서 모든 한국인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애국에 나가 있더라도 적용하는 미칩니다. 다 미쳐. 3번이 틀린 문장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민법은 당연히 우리나라 법에 영토에 다 적용되겠죠? 우리나라 영토. 그래서 북한 땅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집행이 안 되는 거지. 집행관이 못 가니까. 5번 민법은요, 성별이나 종교나 사회적 신분의 구별이 없이 적용이 제한되지 않는다. 그렇죠. 우리는 그런 거 사람 따라 차별 안 하잖아요.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입니다. 자, 20번 보시면 이것도 뭐 유일한 문제인데, 이게 좀 우리 쓰는 용어가 조금 달라서 그래요. 민법 98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본법에서 물건이라면은 유체물하고 정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녀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 이걸 우리가 유권해석이라 그래.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유권해석은 뭐죠? 우리가 생각하는 유권해석은 그 관련 기관에 물어봐서 그 사람들이 해석해 주는 게 유권해석이잖아, 일반적으로. 근데 법에서 말하는 유권해석은 뭐라고? 법이 스스로 해석을 해놓는 거야. 여러분, 이런 걸 무슨 규정이라 그래요? 정의 규정이라 그러잖아. 법에서 스스로 정의를 내려놓는 거죠. 정의 규정이라 그래요. 정의를 내려놓는 건데, 이게 무슨 해석이라, 이렇게 하면 무슨 해석이라? 이걸 유권 해석이라 그래. 그래서 실제 모든 법에 보시면요, 그 법에서 쓰는 용어들 있잖아, 용어의 정의를 써놓는, 이 정의가 용어의 정의라는 소리야, 용어 정의. 용어의 정의를 써놓는 거, 그건 무슨 해석이라 그런다? 유권 해석이라 그래. 정답은 3번이고, 안 나옵니다. 유일한 문제야, 70년 동안. 21번, 단 민법의 해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이것도 유일한 문제죠. 자, 1번, 여러분, 준용은 뭐지? 준용은 법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법을 만드는 테크닉이에요, 테크닉. 테크닉을 입법 기술이라 그래, 기술. 준용이 준말이에요, 준말. 준해서 쓰겠다, 그게 준용이라는 소리. 똑같은 말 반복됐을 때는 안 쓰고 몇 조부터 몇 조까지는 준용한다 이렇게 쓰잖아. 유추는 기술이 아니라 뭐라고? 해석이야. 두 개가 바뀌었습니다. 준용은 입법 기술이고 유추는 해석이야. 유추 해석이라 그러잖아. 유추가 뭘까? 유사한 조문을 추측해서 해석하는 거야. 비슷하게 해석해 주는 거야. 똑같은 조문이 없어. 성격이 조금 다르니까. 근데 비슷한 성질을 가진 거 있잖아. 그러면 추측해서 똑같이 해석해 주는 거죠. 여러분, 제3자는 누구냐면은 당사자를 뺀 나머지가 다 제3자인데 구체적 보면은 때마다 달라. 그래서 우리 민총에 나오는 107, 108, 109, 110 제3자하고 우리 계약법서 공부하는 해제의 제3자가 조금 달라요, 범위가. 대응하지 못한다는 말은 일본 사람이 번역한 건데, 이게 뭐냐면 당사자가 제3자한테 주장 못한다. 그걸 대응하지 못한다 그래. 주장하지 못한다야. 근데 서로 주장 못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는 주장 못하는데 제3자가 인정하는 괜찮다. 그걸 대응하지 못한다라고 일본 사람들이 번역을 했어. 진짜 잘못 번역한 거야. 우리 대응하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나는 졌다 그런 의미잖아. 그러니까 완전히 안 맞는 거야. 왜 그렇게 번역을 했나 모르겠어. 그냥 주장하지 못한다는 말을 쓰면 좋았을 텐데. 선이라는 말도 웃긴 거죠. 선의는 뭐야? 착한 뜻이라는 소리, 한자로는. 근데 법적 의미로 쓰니 모르지? 착한 산자가 아니라 모를 선자입니다. 그래서 알지 못할 때 선의. 알면은 뭐라 그래? 악의. 선의는 원래 부지로 번역해야 돼. 악의는 지. 근데 일본 사람들이 번역을 외따위로 한 겁니다. 그냥 쓰는 거죠. 한자다 보니까 그냥 쓰는 거야. 우리가 쓰는 교과서 한자 절반 이상은 일본어입니다. 중국 쓰는 쓰지도 않는 한자도 많이 있잖아.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이 민법이란 말도 일본 사람이 지은 한자야. 이게 참 희한하지 않아요? 이게 한국, 일본, 중국 같은 한자 문화권이다 보니까 이 용어를 세빌로거든. 세빌로를 번역한 사람이 일본의 민법학자야. 근데 지금 중국도 민법이라 그럴 겁니다. 자기들이 그 당시 바빴거든. 중국 힘들었거든. 그래서 먼저 용어를 못 정했어. 이게 일본 책 읽히잖아, 읽으면 막. 우리가 똑같은 한자를 쓰니까. 알아두세요. 선의는 모르는 거고, 악의는 아는 거구나. 이런 추정과 간주라는 게 있거든. 추정은 뭐냐면, 추정이 미루어 정한다는 거잖아. 추측해서 정한다는 소리니까, 이건 반대 증거가 드러나면 바로 뒤집어져요. 추정하는 것은 따로 절차가 필요 없는데, 간주는 안 그래. 간주는요, 반대 증거 드러나면 뒤집어지지 않고, 뒤집으려면 뒤집는 절차가 있어야 돼. 실정 선고는 우리 간주하거든.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간주란 말이 중국식 한자가 아니야. 중국 사람들은 의제라 그래. 간주가 일본 애들이 쓰는 한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국어 순환을 해가지고 간주를 다 뭘로 바꿨어요? 우리나라 민법에서 모든 법에서 간주는 다 이걸로 바꿨어. 뭐뭐로 본다.
국어학자한테 국립국어원의 국어학자들한테 물어본 거야. 이걸 쫙 설명해 준 다음에 간주에 해당하는 우리말이 없냐 그랬더니 국어학자들이 본다로 바꾸라 그랬어. 그래서 진짜로 다 바꿨어. 대한민국에 3천 개 넘는 걸 바꿨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래서 국어학자들이 추정을 뭘로 바꿀 까 또 물어봤어. 차이를 설명해 준 다음에 추정에 해당하는 우리말이 없냐 그랬더니 국어학자가 지금도 십몇 년째 고민하고 있어. 없어. 왜? 본다랑 비슷하면서 다른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야. 그래서 추정은 지금도 법에다 뭐라고 되어 있죠? 다 추정으로 되어 있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따로 생각 안 해도 돼요. 추정은 추정이라 써 있으니까. 근데 간주란 말은 한 군데도 안 나옵니다. 본다가 간주야. 다 국어순화가 됐어요. 작년 연말에 또 형법도 바꿨고 또 하고 있는데 또 못 바꿨어. 추정은 아직도 우리말을 못 찾아냈어. 알아두세요. 넘기세요. 자, 권리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민법의 법률관계 권리 의무. 이 호의관계 1번, 2번이 딱 두 문제가 전부입니다. 요거 풀면은 다 풀 수 있어요. 호의관계에 관한 거. 여러분 오히려 호의관계는 법률관계 반대말이라 그랬죠? 권리 의무 관계는 법률관계라 그러고 권리 의무가 안 되는 게 호의관계야. 여러분 교회 나가서 헌금하는 거 그게 증여 법률관계면 증여가 되는 거거든. 건축원금 약속했어. 그런데 여러분이 건축원금을 못 냈어. 이번 달에 50만 원 내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럼 목사님이 여러분한테 까똑 합니까? 까똑해요? 까똑을 하지. 잘 나오시라고. 근데 법정에서 보자는 소리는 안 하잖아.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럼 법률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호의관계는요 공짜 줘 돼. 돈 받고 호의를 베푸는 사람 없잖아. 호의관계는 호의를 베푸는 거거든. 근데 모든 무상행위가 호의관계는 건 아니죠. 왜? 증여는 법률관계라 그랬잖아 제가. 그래서 호의관계는 무상행위지만 그건 맞는 문장이야. 돈 받고 호의를 베푸는 경우는 없으니까. 반대로 모든 무상이 뭐가 되는 건 아니다. 호의가 되는 건 아니다. 일본은 맞는 문장입니다. 증여 같은 경우는 법률관계잖아요. 여러분 호의관계나 법률관계 차이점 뭐라 그랬어요? 공짜냐 아니냐로 구별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 뭘로 구별한다? 법적 구속 의사. 잘못됐을 때 법의 구속을 받을 의사가 있으면 법률관계야. 그제 순댓집에서 밥을 먹는데 순댓국집에서 뒤에 연인관계인데 500일이 됐나 봐. 500일. 오빠 막 여자가 참 희한하대. 막 다른 말로 갑자기 오빠 내일 500일이야 이러는 거야. 남자가 갑자기 놀래더라고. 그렇잖아. 그게 남자가 이제 내일 생각을 못한 것 같아. 남자가 이제 그럼 내일 저녁에 영화 보고 밥이나 먹을까 그랬어. 여자가 기분이 상했어. 500일인데 남자가 몰라가지고. 그럴 수도 있잖아. 남자가 이제 여기까지는 사실이야. 나 같으면 이렇게 말하겠어. 내일 저녁 먹을 때 오빠가 선물을 할 텐데 뭐 필요해? 물어보는 거야. 뭐가 필요하대. 이렇게 조그마한 거 있는데 조그마한 거 바짝바짝 거리는 거 이렇게 가방에 담아달래.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 담아준다 해야지. 아까 안 한다 그러겠어. 해줘. 내일 아침 생각해보니까 좀 너무 그런 거야. 나는 뭐 주는 것도 지만 가방을 받겠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그냥 안 했어. 그럼 여자가 나한테 문자 보내나? 법정에서 보자고? 안 되죠? 안 되죠. 왜 그렇다고? 뭐가 없기 때문에? 법적 구속사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3번 이행을 청구할 수도 없고 손해배상 청구권도 안 생겨. 3번 중요합니다. 호의관계는 법률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행 청구권도 없고 채무를 불이행했다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어요. 법원에 뛰어갈 수 없다는 소리야. 법원에 가서 그 이행을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다만 4번 이게 중요하죠. 호의동성이 호의관계 대표적인 거잖아요. 법률관계는 아니지만 끊고 호의동성 중 교통사고 발생했거든. 이게 뭐야? 불법행위. 여러분 불법행위 되면 뭐 생기는 거죠? 손해배상 청구권. 그럼 여기서부터는 법률관계로 바뀌어. 이해되셨죠? 호의동성 관계는 법률관계가 아닌데 불법행위가 생기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 이제는 법률관계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 뭐 하는 거죠?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깎아달라 그러는 거야. 호의성을 고려해서. 안 깎아줍니다. 호의성을 고려해서 깎아주는 건 안 돼. 4번 틀렸어. 뭘로는 깎아줄 수 있어요? 5번처럼.
신의칙을 근거로 깎아줄 수는 있어. 정확히 알아두세요. 내가 저 카풀하다가 사람 다쳤을 때 운전자가 그 옆에 동승자한테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 호의관계라는 이유로 깎아주진 않습니다. 다만 신의칙을 근거로 깎아줄 수는 있다. 잘 알아두세요. 4번은 묶어, 5번 묶어가지고 4번은 호의성 동그라미, 5번은 신의칙 동그라미 하고 9번에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2번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제공을 받은 경우 4글자리 호의동승이라고 그러죠. 호의동승은 호의관계죠. 1번 호의관계에서는 이행처권 안 생기고 채무불이행 손해배상권도 성립하지 않는다. 맞고 호의관계에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처가 인정될 수 있다. 요건 맞지. 불법행위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법률관계로 바뀐다 그랬잖아요. 3번 호의로 타인을 동승시키는 운전자가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가지고 동승자가 다친 경우에는 동승자는 운전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여기 손해배상이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이 불법행위 손해배상이야? 불법행위 손해배상. 불법 손배 청구할 수 있어요. 4번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관계나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여러 사정을 참조해서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비교해서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는 뭐에 의해서 동그라미 신의칙에 의해서 감경할 수 있다. 맞는 문장이죠. 호의성 그럼 틀려요. 호의성을 이유로 감경할 수는 없고 신의칙을 이유로 감경할 수 있습니다. 5번 동승자가 사고 차량의 단순히 호의로 동승했다는 사실만 가지고도 이를 배상의 감경 사유로 삼을 수 있다. X. 5번이 틀렸습니다. 정답은 5번. 자, 6번. 다음 중 권리인 것은 그랬죠. 권리는 자기를 위해서 누리는 이익이거든. 법이 보호하는. 근데 거기 보시면 대리권은요. 대리권은 본인을 위한 게 자기를 위한 게 아니죠. 대리권은 대리권 한의 줄임말이에요. 권리가 아니라 권 한의 줄임말입니다. 대표권도 대표 권 한의 줄임말.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대표하잖아. 국민들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대표 권한, 대리 권한. 그렇죠? 사용수익권은요. 소유권의 내용이거든. 권능이야. 권능. 권리의 내용. 사용수익 처분권도 마찬가지죠. 사용수익 처분권은 소유권이 가지는 세 가지 권능입니다. 권리가 아니라. 정답 몇 번이죠? 5번이네. 사원권은 권리죠? 권리. 인재, 가사, 인격권, 재산권, 가족권, 사원권, 권리 구분할 때, 야, 이렇게 나와주면 참 고마운데 이렇게 안 나옵니다. 옛날 문제죠. 자, 4번이 나올 겁니다. 시험 문제. 4번은 예전에 사법 시험에 이쪽에 단골 문제였는데, 자, 권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찾아봐라 그랬습니다. 자, 1번 청구권 동그라미. 청구권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 그걸 급부라 그러죠.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물권에서도 나올 수 있죠. 물권적 청구권. 채권서도 나올 수 있죠. 채권적 청구권. 가족권서도 나오나? 그렇죠. 부양 청구권, 동거 청구권. 이해되셨죠? 다 나올 수 있어. 2번 형성권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를 변동시킬 수 있는 권리. 여기까지 맞죠? 일방적 권리관계 변동. 여기까지 맞는데 이에 속하는 상계권, 해제권, 채권자 취소권은 재판상 행사해야 된다. 채권자 취소권은 재판상 맞습니다. 그럼 상계 X, 상계나 해제는요. 까똑하시면 됩니다. 전화하시면 됩니다. 법원에 갈 필요 없어요. 그래서 상계권, 해제권이 틀렸어. 항상 여러 개 나오면은 그 안에 틀린 거 집어넣어 놓잖아요. 채권자 취소권은 법원에 가셔야 되죠. 사행위 취소 소송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3번 항변권은요. 청구권으로부터 항변하는 권리인데 일시적 항변권 있죠. 또는 영구적 항변권 있죠.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근데 권리이다. 당연히 맞는 거지. 일시적, 영구적 두 가지 다 인정하죠. 4번 자 빨간펜. 내가 지배권을 침해당했거든요. 여러분 지배권자는 침해당하면 두 가지 권리가 생깁니다. 내가 여러분 소유권자인데 누가 내 땅을 깔고 앉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두 가지죠. 1. 불법 손배. 그 원칙적 불법행위 성립한단 말이 불법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는 소리야. 두 번째 뭐야? 그도 내보내야 될 거 아니야. 그것이 뭐지? 방해 배제. 방해 배제. 침해 상태 배제. 이해되셨죠? 그 인터넷 보니까 참 재밌는 직업들 많잖아. 그 미국에서 모텔하는 사람이거든. 근데 어떤 경우냐면 미국은 모텔이 이렇게 보면 땅이 넓으니까 크게 있잖아. 진짜 미국은 그건 부럽죠. 엄청 땅이 넓어.
그러니까 어떤 일이냐면 빈 방에 몰래 사람들이 들어와 자. 이게 이렇게 본관 카운터를 안 거치고도 사람들 방에 들어가는 거야 아마. 그래서 분명히 저 방이 빈 방인데 문을 열고 사람이 있는 거야. 이 새끼들이 밤에 들어온 거야. 창문 여먹어가지고. 자 봐봐. 그렇게 걔가 일주일 살았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어? 걔 내 보내야 될 거 아니야. 그 침해 배제. 그 다음에 그동안 일주일 산 것은 손해배상 받아야겠죠? 그게 불법행위 손해배상. 두 가지가 가능하다는 거야. 두 가지가 내보내는 거 하나, 그동안에 불법행위 된 손해배상 하나. 꼭 알아두세요. 두 가지. 이게 지배권 효력입니다. 얘는 일신전속권이란 말은 일신, 내 한 몸에 전속한다는 소리거든. 다른 말로 한번 보지 이게.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그걸 귀속성 이전속권이라 그래. 그 비양도, 비상속 써놓으실래요? 양도라 상속이 안 되는 거거든. 여러분 이거 봐보세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 책이 이렇게 나와. 양도나 이렇게 상속이 안 되는 게 귀속성 이전속권이야.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여기까지 됐잖아요. 물어볼게. 이게 양도도 안 되고 상속도 안 된다는 소리야? 둘 중에 하나만 안 돼도 된다는 소리야? 이게 말썽이 났어. 지금 시험 문제였다니까. 우리 그전에 공부할 때는 어떻게 생각했었냐면은 둘 다 안 된다 생각하고 있었어. 둘 다 안 돼 이거라고 생각했었거든. 그리고 법에 찾아보면 이 교과서 점의 의미가 어떨 때 다 되게 엔드로 쓰여. 근데 여기서 이 점 있잖아. 이건 엔드가 아니라 오와야 오와. 오와. 그러니까 양도가 안 되거나 상속이 안 되면 뭐 되는 거라고? 귀속성, 이치속 둘 중 하나만 안 되더라도 양도 금지 채권이라는 게 있거든. 그건 양도가 안 되는 거야. 상속은 된단 말이야. 그게 귀속 이치속권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게 뭐 있어? 권리자가 지가 행사되는 거 있잖아. 행사 이치속권 있잖아. 그걸 뭐라 그러냐면 비대의성이라 그래. 대신 행사할 수 없는 거. 비대의. 얘는 뭘까? 정확히 쓰면은 비양도 또는 비상속. 둘째 오와 둘째 하나만 안 돼도 돼. 이게 귀속 이치속권. 이것은 행사상 이전속권 두 가지 있다는 겁니다. 이신전속권이라는 게 남한테 양도 못하는 권리가 있고 행사를 남이 못하는 권리가 있다. 이렇게 두 가지. 2번이 틀렸죠? 넘기세요. 5번 다음 중 권리가 아닌 것은 떠나왔는데 인재가사 대리권 대표권은 권리가 아니라 권한이라 그랬죠? 정답 2번. 대리권과 대표권은 권한. 자, 6번. 자, 인격권. 인격권은 절대적 권리죠. 지배권이죠. 인격권 침해되면 당연히 뭐 생겨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조건 인정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 판례가 뭐라 해서 이걸 사후구제라 그러잖아요. 손배청구권은. 근데 그것만 갖고는 완전한 구제가 안 된다는 점에서 모두 인정한다고? 사전적 구제를 인정합니다. 어떤 게 사전적 구제죠? 방해 금지 청구권, 침해 금지 청구권, 방송 금지 가처분, 미리 못하게 막는 거, 그런 게 그 방송 금지 가처분, 출판 금지 가처분 이런 것들, 그게 사전 구제입니다. 1번 맞고요. 2번 절대권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특정한 상대방이라는 게 없고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 맞죠. 지배권이 절대권이죠. 인격권, 물권 이런 것들. 항변권은 청구권 행사에 대해서 급부로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이게 타인의 청구권 자체를 소멸시켜서 소멸은 안 돼. 저지하는 권리, 작용을 저지하는 권리지. 항변권 한다 그래서 권리가 사라져 그러지는 않습니다.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형성권은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거잖아. 두 가지가 있죠. 일방적 의사표시만 있으면 되는 게 있고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걸 재판상 형성권이라고 그럽니다.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형사되는 경우도 있다. 맞는 문장. 5번 여러분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이름은 청구권이잖아요. 성질은 뭐라고? 형성권입니다. 무슨 분할, 무슨 매수, 무슨 증가, 무슨 소멸 이런 것들은 다 형성권이죠. 7번 다음 중 권리 행사를 반드시 재판상 행사해야 되는 것은 그랬죠. 정답 1번이네요. 그렇죠? 이것은 재판상 형성권이잖아요. 나머지들은 다 까똑 하시면 됩니다. 채권이 대권이나 이해관계권, 약혼의 이재권,
상속 포기권. 여러분 상속 포기권만 조심하셔야 되는데 상속 포기하시려면 법원에 가셔야 돼요. 재판하는 건 아니야.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재판 상속권이 아니에요. 상속 포기 한정 승인 같은 거 신고하시는 거거든. 신고는 재판이 아니거든. 재판은 판결 결정 명령이 나오는 게 재판인데 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신청서 하나 써놓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5번 조심하셔야 돼. 상속 포기는 법원에 가는데 법원에 가긴 하지만 재판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신고서 갖다 내는 거지. 그래서 재판상 행사되는 것은 1번 채권자 취소권. 소송하는 걸 말합니다. 자, 8번 짝짓기 문제. 옳지 않은 거 찾아봐라. 청구권, 상속 회복 청구권 맞아요. 근데 부속 매수권 형성권입니다. 항변권, 동시 항변권, 한정승 이 맞죠? 1번이 틀렸고요. 3번 해제권, 취소권, 형성권 맞고요. 지상권은 물권이잖아. 지배권 맞고 인격권은 당연히 지배권이죠. 결의권이나 소수사원권을 우리가 사원의지에서 가지는 사원권이라고 그럽니다. 사원이라는 것은 단체 구성원이 가지는 권리인데 우리 민법상 단체는 사단법인이 있죠. 구성원이 가지는 권리. 그게 뭐 결의권, 소수사원권은 소수사원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당연히 사원권이죠. 짝짓기. 다음 중 9번 다음 권리 중 실질이 청구권인 것은 그랬죠. 또 어려운 문제 아니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청구권입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 다 청구권 그건 맞아. 그런데 두 번째 분할 동그라미, 세 번째 증감, 소멸, 매수 무슨 매수 무슨 증감 무슨 소멸을 다 뭐라고? 형성권입니다. 이름은 청구권 형성권이라고 그랬죠. 우리 기출문제도 나왔잖아. 10번에 다음 중 형성권이 아닌 것은 그랬죠. 뭐 1번이네. 취소권이나 추인권, 동의권, 계약해지권은 다 형성권이죠. 재판상 형성권입니까? 까똑해도 되는 겁니까? 다 까똑해도 되는 거야. 근데 물권지 청구권은 청구권이야. 물권지 청구권, 채권지 청구권 다 청구권이라 그랬잖아요. 정답이 너무 쉽게 나왔죠? 함정이 있는 거 아니가 뭐 또 오해하는 사람도 있고. 함정 없어요. 나머지는 다 필요 없고 넘기실래요? 11번 12번 됐고 13번 필표. 요즘 트렌드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조금 풀어 쓰는 것들. 다음 중 의사표시 만자 동그라미. 의사표시만으로서 이렇게 생기는 거. 결국 재판 생소권 찾으라는 소리야. 첫 번째 보시면 가백에 1,000만원짜리 차용금 채무를 쥐고 있는 을이 유일한 재산을 병에게 증여. 사행이죠? 사행위를 뭐 해달라고? 취소해달라는 거. 이게 바로 뭘로 하는 거야? 재판상 형성권이야. 이게 취소 동그라미. 여러분 이제 물건 산 거 사기당해 취소하는 것은 법률행위 취소하는 것은 의사표시만 있으면 충분하거든. 근데 이 사행위 취소는 판결을 받아야 돼. 재판상 형성권입니다. 이 사행위를 취소해달라고 청구하는 권리, 이걸 채권 취소권이라 그러는데 얘는 재판상 형성권. 두 번째는 뭡니까? 취소. 1, 2번 못 가. 2번도 취소잖아. 이건 그냥 법률행위 취소잖아. 미성년자가 동의 안 받고 있으면 취소할 수 있잖아요. 법률행위 취소이기 때문에 재판 상속권 아니에요. 전화가 걸으셔서 까똑을 하든 문자를 남기든 얼굴 보고 하든 꼭 소송할 필요는 없어. 소송해도 되고 근데 꼭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지. 1번, 2번 취소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거 많이 틀렸어요. 1번, 2번이 다른 거랑 모르는 사람 많이 틀렸어. 3번은 해제, 4번은 상속 포기, 5번은 동의. 다 의사표시만으로 충분한 형성권이죠. 그래서 3, 4, 5번은 문제가 안 됐고 사람들 1번, 2번 헷갈린 거야. 둘 다 취소인데 왜 다르지? 이렇게 해가지고 1번은 채권자 취소권입니다. 자, 해설 보세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할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406조 조문이 있거든. 그걸 채권 취소권이라고 그러고 채권 취소 무슨 권리다? 재판상 행사해야 된다. 엄청 중요합니다. 채권자 취소권은. 우리나라 하도 재산 빼돌리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서울중앙지법에 이것만 하는 판사가 있어. 전담해가지고 이것만 1년 내내 이것만 하고 앉았죠. 자, 14번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 변동을 일으키는 권리가 아닌 것은 형성권 아닌 거 찾으라 그래. 1번 형성권, 2번 형성권, 3번 형성권, 4번 형성권. 5번은 뭔지 모르지만 형성권이 아닌 거죠. 계약법 공부하신 분들은 알 테고
부동산 공사 도급계약 해가지고 나중에 저 공사비 못 받았잖아. 불안하시죠? 그럼 저작권 설정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입니다. 5번은 청구권이고 나머지 1, 2, 3, 4번은 형성권입니다. 되셨죠? 16번 다음 중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죠. 자, 첫 번째 1번 철회 맞죠? O 동의 O 맞죠? 취소 O 그냥 취소는 채권 취소하고 달라요. 그래서 기억니은 디귿은 의사표시만 있으면 되고요. 재판상 이혼은 반드시 뭘로 하셔야 돼? 재판으로 하셔야지. 이름부터가 재판상 이혼이 있잖아. 여러분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합의하면 이혼할 수 있죠. 남편이 바람을 폈거든 개차반으로. 근데 아내는 이혼해 주기가 싫어요. 그렇죠? 근데 남편이 이혼 소송 할 수가 없잖아. 그 소송하는 걸 재판상 이혼권이라 그러는데. 근데 남편이 그러는 거야. 내가 가진 재산을 다 주겠대. 나는 몸만 갖고 나가겠대. 그리고 무슨 이혼이라 그래? 협의 이혼. 여러분 협의 이혼은 재판하는 게 아니죠. 협의하는 거잖아. 법원서 부릅니다. 이것도 확인하려고 의사 확인하려고. 그다음 얘랑 비슷한 게 또 뭐 있어? 얘랑 나온 게 그게 재판상 이혼이야. 재판상 이혼 협의가 안 됐을 때지. 이해되셨죠? 두 가지가 있는데 당연히 재판으로 하는 거죠. 재판상 이혼이니까. 협의 이혼은 재판하는 거 아니에요. 법원이 부르긴 하지만 확인하는 거죠. 진짜 의사가 있었는지. 그러나 재판상 이혼은 이게 이혼 소송이죠. 변호사들 짭짤하게 이걸로 돈 벌죠. 채권자 취소권은 재판으로 하셔야 한다 그랬잖아. 니은하고 디귿하고 미음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냥 취소하는 법률행위 취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 3개. 16번 다음 중 연기적 항변권 조금 한정승인은 영구적이죠. 한정승인은 영구적이고 나머지 다 연기적입니다. 동시항변권은 상대방이 이행할 때까지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니까 상대방이 이행할 때까지 연기할 수 있는 거고요. 기한 미도래는 기한이 도래할 때까지 연기할 수 있는 거고, 보증인이 최고 검색은 최고란 것은 주채무자 주머니를 돈 달라고 하라. 검색은 주채무자 주머니를 뒤져봐라는 거잖아요. 그때까지만 연기할 수 있다는 거죠. 조건 불성취도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연기할 수 있는 거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7번 항변권에 관한 설명주 틀려. 여기까지 풀고 쉽게 항변권은 상대방 청구권 행사에 대해서 작용을 저지 맞다. 저지 동그라. 시효소멸은 영구적이죠. 연기적이 아니라 영구적. 용은 안 갚잖아요. 동시행은 연기적 맞고 우리 민법은 영구적 항변권이 있지. 한정승인하고 뭐 소멸시효 항변 이런 것들. 또 웃긴 게 문제 낸 사람이 참 짜증나지 않습니까? 5번을 써놨어. 한정승인은 뭐다? 영구적이고. 5번도 맞으면 4번도 맞는 거죠.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